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잠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바로 그 순간이야.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이 불편하고 아픈 순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마치 친한 친구와 밤늦게까지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말이야.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잖아.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겨. 특히 잠결에 다리에 쥐가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는 순간만큼 당황스러운 것도 없을 거야.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하면서 느껴지는 그 극심한 통증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고통이지. 주로 종아리 근육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까?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자. 먼저 왜 자다가 쥐가 나는 걸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네랄 부족과 수분 부족이야. 우리 몸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들이 있거든. 얘네들이 혈액과 근육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네랄들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미네랄도 같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이런 증상을 더 쉽게 겪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바로 혈액순환이야.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니면서 근육 섬유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만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제대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쥐가 나기 쉬워져. 꽉 조이는 옷을 입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하지 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을 때 혈액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어.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면서 쥐가 나기 쉽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그리고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과정은 마치 우리 몸속의 미세한 전기 회로에 쇼트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신경신호가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바로 고통스러운 쥐로 나타나는 거지. 이처럼 복잡한 생체 메커니즘이 잠시 삐끗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짜릿한 고통의 시작인 셈이야. 그리고 근육 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야. 낮 동안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반대로 활동량이 너무 적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근육이 경직되면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든. 특히 밤에는 우리 몸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고 척추나 골반 주변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수면 자세도 한몫해. 누운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때 근육이 더 이상 수축할 수 없으면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 잠자는 동안에는 뇌가 근육 이완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수도 있어서 더욱 취약해진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발끝으로 밀어내거나 하는 작은 동작조차도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쥐를 유발할 수 있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몸의 근육들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따라서 수면 중에도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데 어떤 질병이나 약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간경병 같은 질환이 있을 때 혹은 고지혈증약, 이뇨제, 천식약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할 때도 부작용으로 쥐가 날 수 있대. 특히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나 하지 정맥류처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다면 쥐가 나는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으니 혹시 이런 경우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아.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갑자기 찾아온 쥐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통증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럼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바로 스트레칭이야. 쥐가 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쭉 늘려주는 거지. 만약 발바닥에 쥐가 났다면 발등 쪽으로 발을 힘껏 당겨주고,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발 뒤꿈치는 앞으로 밀고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해봐. 처음엔 좀 아프더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가볍게 종아리를 주물러 주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돼. 이때 중요한 건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스트레칭하지 말고 서서히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중요해.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은 오히려 근육에 더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몇 초간 늘렸다가 잠시 쉬고 다시 늘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근육이 스스로 이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야. 또한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뜨거운 수건을 통증 부위에 올려놓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 물을 자주 마시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챙겨 먹는 거야. 우유,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것들 말이야. 특히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정도로 근육 경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니 평소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통곡물, 다크 초콜릿 등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만약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영양제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다음으로 혈액순환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해. 꽉 조이는 옷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도 좋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두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봐. 침대에 누워서 벽에 다리를 기댄 채 10분 정도 들어올리는 L자. 다리 자세도 다리 부종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야. 꾸준히 해주면 밤에 쥐가 나는 빈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또 따뜻한 샤워나 반신욕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따뜻한 물이 전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 특히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지니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현명한 예방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돌아봐야 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과 미네랄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잠자기 전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 또한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도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 운동 후에는 반드시 쿨다운 스트레칭을 통해 운동으로 지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 우리 몸은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특정 근육에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기 쉽거든.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통해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고 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 외에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해. 불규칙한 수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이는 다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져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어둡고 조용한 침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숙면을 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지. 특히 잠옷은 너무 조이지 않고
통기성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 마지막으로 만약 근육 경련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쥐가 나는 단순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거야. 어떤 증상이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잠자면서 쥐가 나는 불편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밤에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살짝 귀띔해주는 건 어떨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물 한 잔 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면서 우리의 몸을 더 사랑해주자. 잊지 마,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봐. 그리고 혹시 모를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평소와 다른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줘. 우리의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더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위해,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힘내자, 친구들.